저는 학생회관 앞에 이렇게 빨간 벽돌로 벤치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 앞에 노래도 하고, 또 학생회관 앞에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 먹고 컵차기하기 놀기도 하고, 그 도시락을 싸워서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잔디밭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 많은 학교 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방중석이고요. 86년도에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92년도에 학부를 졸업했고, 94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박사를 입학해서 12년도에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꽤 오래 학교를 다녔죠. 예. 그리고 저는 구조기술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주로 이제 우리 동문 동료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저에 있어서는 동반자 같아요, 동반자. 그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40년 동안 저하고 같이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꾸려서 아이들도 키우고 오랜 직장 생활을 떠나서 이제 제2의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제 곁에서 같이 있었어요. 물론 기분 안 좋게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동반자처럼 같이 다녔던 사이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지금은 갈라졌지만 우리 때는 건축공학하고 학이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로 갈 수 있고 구조로 갈 수도 있고 시공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길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설계에 관심이 있었고 설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졸업 설계를 하는데, 졸업 설계 할 때까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디자인이라는 게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졸업 설계를 해도 아침에 보면 찢어버리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졸업 설계하면서 새벽 1시까지 이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구조 대학원 연구실에 선배들이 이렇게 복도 지나가면서 너 혼자 왜 고민하고 있냐, 뭔 고민하고 있냐. 그래서 그때 한참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선배가 구조라는 직업이 있고 그 부분의 진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저에게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구조라는 과목이 있는데 직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구조라는 분야도 있구나 해서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대학원을 진학해서 좀 한번 전공을 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전공을 구조 쪽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아쉬웠던 건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던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구조 분야의 매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기보다 저의 특성하고 맞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가 있으면 공학적 사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정이나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약간 설계하고 달리 설계는 약간 디자인적인 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꾸준히 하면서 경력이 계속 쌓아가면 실력도 늘어가는 그런 게 매력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건 현실적인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전문 자격을 가지고 개인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공학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죠.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이제 시공회사 대림 DLENC죠. 거기에 입사를 해서 구조 분야 업무를 했고 구조 팀장 해서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나와서 제2의 이제 건축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을 개업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옆에 계신 이세종 대표나 많은 동문들과 함께 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구조기술사 업무는 그러니까 하면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들은 루틴 아니니까 그렇고, 제가 보기에 약간
많은 특수한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하다 보면 뭐 큰 사건이나 사고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계자, 설계, 시공, 뭐 발주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럴 때 구조적인 결정이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그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진행을 시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더 구조적인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구조기술사 업무는 되게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결과가 힘들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구조부 전문 분야 외에도 뭐 안전이라든지 시공성, 경제성, 이렇게 건설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집합,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하려면 쉽게 하는데, 물론 그러면 경쟁력 있는 결과가 안 나오지만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고민을 다방면으로 많이 해야 돼요. 넓게.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죠. 어떤 정형화된 문제는 기술이 대체할 수 있지만 우리 건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 공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적 판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기술이 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나 과학은 우리 기술자들이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의 대체는 우리가 기술자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젊은 구조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차피 이 길이 들어서면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같은 건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지치지 말고, 그리고 또 한쪽 분야 보면 외골수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좀 생각이나 시각을 넓게 갖고, 그다음에 마음의 열을 가지고 끈기 있게 쭉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조언보다도 제가 받았던 조언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준비하고 막 조업할 때 위에 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해줬어요. 네 일을 성실히 꾸준하게 하면 기술사는 언젠가 따라오는 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기술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네 일을 꾸준히 성실히 하면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나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너무 오래 가면 지치고 지루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사를 따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시작을 했으면 단기간에 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큰 성과가 있다라기보다도 제 분야, 역할에 대해서 꾸준히 살아온 거에 대한 시상이 아닐까, 그게 아닐까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고 살아왔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인정해서 준 거. 근데 항상 성과,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다 보면 성과하고 전문 분야 역량은 따라오는 거다. 성과하고 그거를 목표로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일단 꾸준히 자기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성과나 전문 역량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좀 더 발전하는 거,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전문 역량이 좀 역량이 더 커졌으면 좋은 거, 그 다음에 우리 동문 후배들에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는 거, 그게 내가 기대입니다. 저는 교수님보다 후배한테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소한 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학생 공모전이 있었어요. 설계 공모전. 그래서 거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3학년 동료들하고 2명이 팀을 짜서 막 설계 과제 공모전 준비를 했는데
한창 지나가다가 이제 경쟁자들을 보니까 다른 학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대학원생들인 거야. 엄청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을 해서, 야, 자신도 없고, 우리 저쪽은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야, 우리 3학년이 해서 이거 될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후배인데, 그 친구하고 그 건설공학관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밤에 별을 보면서 누워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있는데, 그 친구가 후배인데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배님, 아니, 그 친구가 우리보다 실력이 있으면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더 잘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실력이 없으면 더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고민하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경쟁자가 누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하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요. 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가치관보다는 제가 구조 업무를 하면서 철학 같은 것 같아요. 구조가 너무 규정이나 역학 같은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나 법규 같은 것들, 기준이 근본적으로 왜 생겼는지 근본 취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규정만 쫓아가다가 보면 해결이 안 되고, 갇히는 거죠, 생각이. 일례로, 구조는 그렇지만, 일례로 이제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 생활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상대방의 요구보다도 욕구가 뭔지를 알아채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콜라를 달라고 했을 때, 나 콜라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콜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나는 거다. 그래서, 콜라는 없지만 물은 있어. 이런 식의 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구조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옛날하고 달리 구조 업무 분야가 정말 많아졌어요. 지금 법원 일도 있지만 조그만 건물 해체하는 거 작성하는 업무부터 해서 요즘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반적인 시공 관련 기술 업무를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업역이 너무 넓어져서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자기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예전에 한번 특강 시간에서 했던 얘기고, 우리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항상 자녀들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사회가 예전하고 달리 많이 변화 중에 있고 변화됐어요. 예전처럼 연공서열로 가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차장, 부장 월급을 많이 주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능력으로 가고 있고, 점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신입사원을 서서히 안 뽑을 거예요. 이제 경력사원 뽑아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 쓰는 거예요. 경력, 실력을 갖춰야지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은 직장보다 직업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을 한다? 그거보다도 건축에서도 무슨 일을 하냐. 그런 시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전문 분야를 찾고 개발하고 자기만의 주특기를 갖고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당히 무게화되고 경쟁력이 될 거예요. 저는 시공회사에 오랜 경험이 있었잖아요. 저는 시공과 관련된 구조에 장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분야로 좀 전략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게, 저는 대학원 진학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해보면서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물어보거나 자문하고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그 대학원의 그 작은 공부가 나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분야,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쪽 전문가야 라고 이제 먼저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대학원까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박사하고는 달리
진로를 자기가 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진로, 선택의 폭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자기만의 전문 문화하고 주특기를 개발하는 거. 그걸 위해서 진학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